네, 오늘은 반도체 부품 세정, 그리고 코팅 분야의 강자죠. 코미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5년 1분기 실적부터 좀 보면요. 매출이 1,350억 원, 영업이익률은 23%.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숫자 자체는 그렇죠. 선방했어요. 2분기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삼성전자 향 매출. 이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안성공장 중심으로 코팅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기술력 덕분인지 점유율도 작년 35%에서 올해 1분기에는 37%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물론 뭐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 미국 오스틴 법인 같은 경우 거기 주요 고객이 비메모리 칩 만드는 회사인데 가동률이 한 40에서 50%, 굉장히 낮아요. 좀 낮네요. 네. 근데 여기서 매출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수익성이 거의 없는 그 세정 부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코팅이 아니라 세정이요? 그렇죠. 코팅은 마진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는데 세정은 그냥 거의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수준이에요. 그럼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별로 안 남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기 힐스브로 법인, 거기는 여전히 영업 손실 상태고요. 근데 힐스브로도 희망적인 부분은 있어요.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찍으면서 손실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줄이고는 있죠. 2분기에도 또 최대 매출 경신할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인텔 투자가 좀 본격화되면 그 미코세라믹스 히터 부품하고 연계된 ALD 장비 세정 수요가 확 늘 수 있거든요. ALD 원자층 증착 장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잘하면 올해 안에 BEP 달성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세 번째 공장 피닉스 이건 어떻습니까? TSMC 겨냥한 거요? 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 잡으려고 작년부터 투자 시작했고 올해 12월 완공해서 내년 2월 가동 목표 착착 진행 중이에요. 심지어 TSMC가 요구하는 핵심 부품 퀄 테스트 이것도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코미코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잦은데 그 TSMC와의 관계는요, 아직은 기대 수준이라는 걸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확정된 물량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없나요? 네. 과거처럼 코미코가 기술력으로 뚫어야 하는 건데 이게 TSMC 본진인 대만이 아니고 미국 애리조나나 일본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물량 따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이라서요. 그렇죠. 당장 대만 신추 법인 매출만 봐도 대부분이 그 수익성 낮은 세정 서비스 위주고요. TSMC 남부 공장 장비들 워런티 기간 끝나야 코팅 물량 좀 늘 거다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 이것도 아직은 그냥 예상일 뿐이죠. 게다가 그 모회사 격인 미코세라믹스 여기 상황도 좀 봐야 돼요. R&D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 강릉에 사공장 증설하면서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 늘었어요. 비용이 증가했군요. 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1분기에 37%나 됐던 영업이익률이 30% 초반까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그 미코세라믹스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기 비용보다는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미코세라믹스 히터 기술력 좋고 또 식각 공정에 쓰는 ESC 부품 수요도 계속 늘고 있어서 길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쪽을 좀 보면요. 중국이요? 네, 우시법인. 여기는 YMTC나 SMIC 같은 중국 현지 대형 고객사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막 70% 가까이 됐었는데 이걸 50% 수준까지 낮췄어요. 다변화는 성공했네요. 네, 매출처 다변화 성공한 거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SK하이닉스 다련 공장 보고 다련 법인까지 새로 만들었고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확장이 근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선전법인? 거기는 원래 주력이 LCD 쪽이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로 바꾸려고는 하는데 이게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전환이 쉽진 않군요. 네. 그리고 새로 만든 다련이나 일본 구마모토 법인 이런 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또 시간하고 돈이 꽤 들어갈 거고요. 특히 미국 시장은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힐스브로 법인이 BEP 달성하려면 필요한 월 매출액 목표치가 원래 15억이었는데 이게 17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수익성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목표치가 올라갔군요. 네. 예전에 오스틴 법인이 영업이익률 40% 찍은 적 있잖아요. 네, 대반했죠. 근데 그 수준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 선점하려고 막 투자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나빠지고 실행 과정에서 위험 부담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미코세라믹스랑 합병 문제.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비율 이런 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요. 네, 들어보니까 코미코가 현재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선점하려고 정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투자하는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TSMC라는 엄청난 고객사를 잡아서 한 단계 더 크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고요. 국내 경쟁사들보다는 확실히 한 발 앞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짜는 전략.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미국 시장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또 대만 TSMC에서 진짜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느냐, 중국, 일본 같은 신규 가점은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느냐. 네, 과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코세라믹스 수익성 문제랑 합병 이슈까지. 이게 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에요. 여러 지역에 동시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각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고 투자 효율성을 잘 관리하느냐? 이게 앞으로 코미코의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청자 여러분, 코미코는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마다 정말 빠짐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미래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총합만 늘리는 결과가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